미국 FOMC 금리 결정을 한 주 앞두고 달러 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에 반응하며 99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AI와 로봇 분야의 성장성이 투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흔들리는데 그래도 다음 주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한 상황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11일 새벽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패드워치가 가리키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87%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수준이고요. 다만 전날에는 이제 90% 정도였는데 다소 내려왔습니다. 지난밤에 나온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용 우려를 좀 덜어내는 지표가 나오면서 노이즈가 조금 생겼지만 앞서 나온 ADP 민간고용, 11월 민간고용이 3만 2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 둔화라는 이 기조를 흔들 만한 재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인하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달 양적 긴축이 좀 종료되기도 했고 말이죠. 일단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11월 우리 증시에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것이 AI 버블론과 함께 유동성, 그 근저에는 유동성 우려가 있었는데요. 12월 FOMC가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유동성 우려는 일단 잦아들 텐데 이미 시장은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코멘트, 거기서 제시될 이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될 텐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이미 10월 FOMC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그동안 유동성 불안을 촉발했던 것인데 12월 FOMC에서도 연준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네.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는 3.75에서 4.0%고 앞서 9월에 제시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에는 중간값이 3.375, 그러니까 12월에 다음 주 인하를 하게 되면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국내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좀 들어보니까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내년에 공격적으로 낮추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지금 마술을 뻗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이면 끝나는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경제 핵심 참모로 꼽히는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경제 핵심 참모였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강경 비둘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이사회 구성을 좀 보시겠는데요. 친 트럼프 인사가 보우먼, 월러, 미란 이렇게 지금 3명이 연준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리사 쿡 이사는 지금 해임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연준 의장까지 5명의 친 트럼프 인사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결정하는 12명 가운데 5명, 특히 의장까지 친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면 급격하게 비둘기로 쏠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둘기가 많아져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증시에 좋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미 9월이나 10월 FOMC에서 보였듯이 연준 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결코 좋은 요소는 아닙니다. 패드워치를 보면은 내년 12월 금리 결정 전망을 3.0에서 3.25%가 거의 30%로 가장 높고 2.75에서 3.0%도 25%가 됩니다. 단기 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는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현재 3.4에서 3.5%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바람대로 된다면 유동성이 대폭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양쪽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 높은 환율에도 우리 증시로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연준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11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14조 원 넘게 팔면서 역대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12월 코스피에는 외국인들 대체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11월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일정 속에서 차익 실현 성격이었다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외국인들 12월 코스피 순매수는 오늘 낮 12시 30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5조 3천억 원 순매수에서 11월 14조 4천억 원을 팔았고요. 다시 12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이 있었지만 12월 들어서는 팔자로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12월 수급 변화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다시 삼성전자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외면했던 현대차가 순매수 2위에 랭크돼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이나 10월만 해도 41% 수준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관세 이슈를 정면에서 맞으면서 꾸준히 낮아져서 현재 3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아도 지금 순매수 상위에 보시다시피 이름을 올리고 있고 아직 12월 초반이긴 하지만 자동차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도 투자자분들은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네, 다음 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시장 진단해봤습니다.